백페이지 하악 견치 들어갑니다. 먼저 디멘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음이 날카로운지 자꾸 좀 날카롭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전하군요. 네, 좀 길게 그려서 루트가 실제보다는 좀 짧게 그려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폭이 7.0입니다. 네, 상악보다 살짝 짧죠. 11.0이고요. 치관의 길이 11.0, 치근의 길이 16. 네, 상악이랑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상악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의 사실은 유사한데 살짝 좁은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높이 자체는 상악보다도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죠? 치관에서는. 네, 루트는 조금 짧아요. 루트는 약간 짧고요. 그 다음에 치관의 폭 문제, 치관의 위드스 문제, 미조디스탈 다이미터의 문제는 여기는 이제 5.5인데 하나씩 작죠. 상악과 비교해 보면 7.5이고 여기는 6.0이었으니까 1.5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좀 더 작고 좁습니다. 네, 근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심면에서 보면 이 치아도 역시 여기가 근심이고 여기가 원심인데 근심하고 원심을 살펴봤을 때 지금 팁의 위치가 좀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팁의 위치가 역시 근심 쪽에 좀 가깝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잘못 좀 그렸다고 보셔야 되겠고, 네, 이 부위는 이렇게 치우면 대충 되겠죠. 치우다 보니까 조금 너무 강렬한 차이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걸 좀 다시 정리해서 그려보자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근심면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네, 여기는 7.5. 오클루저를 해봤을 때 여기가 7.5니까 역시 레비오 링구알 위드스, 레비오 링구알 다이아미터가 더 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치경선 망곡은 2.5, 그 다음 폭은 7.0으로 좀 줄어듭니다. 인사이절 설피스에서 본 거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 링구얼 사이드가 조금 모양이 안 좋아서 다시 그려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나왔다시피 7.5, 7.0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악 견치와의 디멘션 비교 잘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석회화 시작, 범낭질 완성, 맹출, 치근 완성 등이 나와 있는데 맹출을 주로 보시면 되겠죠. 이 맹출에 있어서 다른 것들 석회화 시작이나 범낭질 완성 등 자체는 앞에 나와 있는 상악 견치와 비교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석회가 시작되고 6세에서 7세 정도의 범낭질이 완성되는데 맹출 자체가 거의 2년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악에서는 견치가 제때 나온다기보다는 순서대로 나오는데 상악만 견치가 좀 늦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치근 완성도 아무래도 빨리 나오다 보니까 대략 한 1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접촉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접촉 부위는 그 상악 같은 경우에 컨택 포인트는 근심은 절단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이었는데 하악에서는 절단 3분의 1이니까 조금 더 높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상악 전체보다 스퀴즈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튀어나와 있는 풍룡 부위라고 할까요? 풍룡 부위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간씩 더 위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악 견치의 경우에는 원심면의 접촉 부위는 중앙 3분의 1의 중앙이니까 정중앙이 됐다라는 것이고, 하악 견치의 경우에는 절단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저희가 설명을 할 때
보통 라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지금 좀 잘못 그렸는데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야 될 텐데 이렇게 그릴 때 칸은 총 3칸이지만 어떻게 보면 설명할 때는 총 5개의 레벨이 있는 겁니다. 총 5개의 레벨이 있어서 레벨이 네, 여기 1, 2 파란색이어서 잘 안 보실 텐데 다시 좀 더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서 써보게 되면 네, 1, 2, 3, 4, 5 이 정도의 위치에 딱 보고 좀 더 확장한다면 치근 첨까지 해서 0하고 6까지 있다고 하는 총 7단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접촉 부위가 상악 전체에 비해서는 한 끗씩 더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순설면의 치경부, 최대 풍융 부위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치 6개 종류 모두 다 전치 6개 종류 총 12개이죠. 총 12개인데 이런 그 치아들을 전치들을 다 보았을 때 최대 풍융 부위는 모두 치경 3분의 1 이때 말하는 최대 풍융 부위는 근신면이나 원신면에서 보았을 때 최대 풍융 부위가 치경 3분의 1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5번 정도에 있는 것이죠. 순면 들어갑니다. 전체 모양은 상악견치와 비슷하게 순면 쪽에서는 오각형의 형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긴 모양, 아무래도 미조디스탈 다이미터가 좀 짧다 보니까 길고 좁은 모양을 보이죠. 근원심 접촉점의 위치는 상악견치에 비해서 조금씩 절단 쪽이다. 조금 전에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두첨이 약간 둔각이다. 교두첨은 상악치아가 훨씬 더 뾰족하다. 하악치아는 조금 둔각에 해당된다. 그런 뜻이고 치경선의 망곡도는 상악견치에 비해서 작다. 이것은 좀 더 플랫하게 그렸어야 되는 것이죠. 치경선의 망곡도. 이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근신면에서 보는 망곡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늘선, 임브리케이션 라인이 상악에 비해서는 좀 없거나 작다. 이 특징은 뭐 꼭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설면 바로 보겠습니다. 전체 모양은 마른 목골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이아몬드 쉐입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좀 좁다 보니까 좀 이런 방패 모양이라고나 할까 형태로 그 상악보다는 조금 덜 마른 모에 가깝습니다. 상악견치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설측, 치경 쪽으로 좁아진다. 변연융선, 설면결절, 설면융선 등의 발육이 상악견치보다는 좀 약하다. 그리고 상악견치에 비해서 측절치 설면에 가까운 모양.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변연융선, 설면결절, 설면융선의 발육이 상악견치보다 약하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예요. 변연융선 어디입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변연융선 여기죠. 그리고 설면결절과 설면결절은 여기, 그리고 설면융선은 여기가 되겠지요. 원심면, 근심면 다시 이제 근원심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원심면을 서로 다르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근심면과 원심면의 길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형태는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은 전반적으로는 절치들이 다 비슷합니다. 절치들이 다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외형은 상악견치하고 비슷하지만 순측면, 중앙설면 용선의 발육이 약해서 풍융도가 낮다. 순측면에 있는 중앙설면 용선이 뭐 상악견치랑 거의 똑같게 그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금 약하게 약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게 약간 고쳐보면 이 부분의 발달이 조금 덜해서 덜 풍요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중앙 순면 용선이 발달하고 여기서도 역시 근신면 자체는 보시면 제가 점선으로 그리는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 될 테니까 여기서도 자체에서 순면 용선과 그 다음에 설면 용선이 살짝 보이긴 합니다. 최대 풍용부는 순설측 모두 치경, 치경부 3분의 1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근심 접촉점은 삼각형의 끝점, 방금 말씀드렸던 삼각형의 끝점으로서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가장 풍요한 부위가 된다. 원심면도 거의 동일한데요. 근심과 크기가 삼각형이고 근심과 비슷한 크기가 작고 약간 볼록하다.
그리고 원심 접촉점은 근심 접촉점에 비해서 치경 쪽으로 위치해 있다. 제일 소구치와 접촉하기 때문이고 제일 소구치가 아무래도 키가 더 낮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최대 풍륜부 혹은 원심 접촉점이든 근심 접촉점이든 상악 견치에 비해서는 살짝 높게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전체적으로 순면에서 봤을 때 스퀴즈 되어 있어서 약간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다. 길쭉한 오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절단면 104페이지에 있는 것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그리면 되고요. 상악견치랑 비슷하고요. 교두첨과 교두용선이 상악견치에 비해서 살짝 설측, 네, 상악견치의 경우는 살짝 순측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상악견치에 비해서 설측에 위치한다는 뜻이죠. 상악견치처럼 근심반부가 원심반부보다 두텁습니다. 네, 그것은 상악견치와 거의 동일한 듯한 느낌이고요. 순면 용선이 두드러져서 전환점 치하로 기능한다. 여기서 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순면 용선이 여기 있어서 이것 자체가 아주 도드라지진 않지만 어쨌든 있어서 커버처를 할 때 여기 이제 측절치가 있겠죠. 측절치도 사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고 순설 폭경이 근원심 폭경보다는 더 긴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확 꺾이는 것이죠. 코너스톤에 위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근 및 치수 상악견치와 비슷하고 원추형의 단근치. 이때까지 보았을 때 모든 전치들은 절치와 견치, 즉 그 전치들은 단근치라는 거, 그리고 그 미지오 디스탈로 압축되어 있는 형태의 루트를 보통 가지고 있고 치아의 외형과 치수강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105페이지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박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잘 암기하셔야 되는데 견치의 좌우 구별인데요. 각상진, 근심 절단각이 원심 절단각보다도 더 크다. 네, 근심 절단각보다 원심 절단각이 더 크죠. 그래서 근심 절단각이 예각이고 원심 절단각이 둔각이라는 뜻입니다. 절단연의 길이는 첨도가 약간 근심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심 절단연의 길이가 근심 절단연의 길이보다 길다. 네, 커스프 팁 자체가 약간 근심 쪽으로 둘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악견치랑 하악견치 모두 그렇죠. 순면 용선 자체도 약간 근심 쪽에 있다. 커스프 팁의 위치랑 동일하죠. 그리고 순면의 근심 반부가 원심 반부에 비해서 만곡도가 크고 만곡도가 크다라는 것은 위에서 보았을 때 여기가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보다는 뭐 완전 스트레이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가 더 둥글고 더 풍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곡도가 크고 좁다. 네, 근심 반부가 좁죠. 그리고 넓이가 근심면이 원심면보다 크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근심면과 원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근심을 그렸는데 원심에서보다도 더 여기 있는 그 꼭지점, 삼각형의 꼭지점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근심면이 원심면보다 살짝 크다. 네, 이건 많이 크지 않습니다. 치경선의 만곡도는 확실히 근심이 원심보다 크다 정도로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상악견치와 하악견치의 차이에서 치관 길이는 하악이 더 길다. 치근 길이는 상악이 더 길다. 그리고 근원심폭, 순설폭, 순면 풍륜도 그리고 설면 구조물은 상악이 하악보다 크다. 네, 근원심폭 얼마였습니까? 근원심폭 7.5였. 네, 근원심폭은 7.5 맞죠? 상악은. 그리고 하악은 얼마였습니까? 7.0이었었죠. 그리고 순설폭도 상악은 8.0, 하악은 7.5가 되겠습니다. 순면 풍륜도 순면에 있는 순면 융선 자체가 더 상악이 더 잘 발달되어 있고 하악도 절치에 비해서는 발달되어 있지만 상악 견치에 비해서는 좀 덜 발달되어 있고 설명 구조물, 특히 설명 구조물 중에서 있는 싱글룸이라고 하는 싱글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확실히 그 하악보다는 상악이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다. 설명 결절이죠. 그리고 설명 융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근원심의 앞편도. 네, 근원심의 앞편도는 하악이 상악보다 크다. 네, 이것은 근원심 폭경이 좀 좁은 느낌을 준다라는 뜻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중에서 그 오각형이 좀 더 이렇게 얇고 긴 형태라고 되어 있었죠. 이 절단각, 교두첨각은 하악이 상악보다 크다. 네, 이것은 어떤 뜻이죠? 네, 이것은 교두첨, 커스피팁이 더 뾰족한 것이 상악이라는 뜻이죠. 네, 상악의 각도가 작으면 더 어큐트한 거니까 예,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